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일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간 말씀 듣겠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이번엔 국제 뉴스를 YTN 라디오 뉴스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출발 새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입니다. 예,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정됐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어제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천주교 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출신으로 남미 최초이자 비유럽권에서는 1282년 만에 탄생한 교황입니다. 즉위 후 청빈한 삶을 실천하고 동성결혼 등 사회적 갈등 현안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파격 행보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미국의 성인 1000여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카톨릭 신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92%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답했고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62%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신망을 얻었던 요한 바오로 2세와 버금가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다음에 독일 소식인데 이 5개 주 등록금 폐지를 끝으로 대학 등록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타결됐다면서요. 독일에서 2006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도입됐던 대학 등록금이 니더작센주를 끝으로 모두 폐지됩니다. 니더작센주 의회는 대학 등록금 폐지안을 표결에 붙여 근소한 차이로 가결했다고 독일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기당 500유로, 한화 약 73만 원인 이 지역의 대학 등록금은 내년 9월부터 시작하는 2014-2015년 가을 학기부터 없어집니다. 지난 1월 이 지역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민주당 녹색당 연정은 선거 공약 사항인 등록금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요. 녹색당 소속 학술문화부 장관은 우리는 부모의 지갑에 기댄 고등교육이 실패하도록 놔둘 수 없어 등록금을 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대표들은 그러나 등록금 폐지 시기를 내년 가을 학기 이후로 정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전체 16개 주 가운데 5개의 주가 학기당 최대 500유로의 등록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 3개 주가 잇따라 이를 폐지했고 올 들어 지난 4월에 바이에른 주가 등록금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니더작센주가 폐지하면서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완전히 폐지된 나라가 됐습니다. 예, 이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40%인데다가 국공립대학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폐지가 가능하겠죠. 예, 만델라를 기리는 추모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델라 영필식의 수화가 가짜였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91개국 정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수화 통역을 맡은 사람이 가짜였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농아연맹의 브루노 드루첸 사무총장은 한 남성이 각국 지도자들 옆에서 손을 움직이는 장면이 TV 장면을 통해 전생에 나갔는데 그의 수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2명의 수화 전문가도 이 남성의 손짓은 남아공어의 수화도 미국식 수화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아연맹에 따르면 남아공 수화는 이 나라의 11개 공용어를 아우릅니다. 또 역시 니콘디 투아라는 이름의 공인 수화 통역사도 무대에서 수화를 한 사람의 손짓은 아주 엉망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성명을 내고 문제의 남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다만 오는 15일 쿠노에서 열릴 만델라 장례식 준비 등으로 아직은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에서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망양 휴게소를 1km 정도 못 간 지점에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 견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천안나들목부터 시속 10km 정도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달랜에서 반포 지나기도 어렵고요. 반대쪽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 서울 시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지나기 어렵고요. 반대쪽도 장수에서 송내, 노지분기점에서 김포요금소, 토평에서 상일 구간, 그리고 서안암 부근에서 각각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남양주시 47번 국도 밤섬 유원지를 지나서 임송 삼거리 가는 길에 도로에 마대자루가 떨어져 있다는 시민 제보입니다. 이 부분 사고 위험이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시라는 제보인데요. 이 부분 지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내렸는데 그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11일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막아냈습니다. 하락폭도 꽤 컸습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달 중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28.28포인트 0.8% 하락해서 15,844.85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13%, 나스닥 지수는 1.37% 내렸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의 하락폭은 5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날 미국 상원과 하원의 예산위원회는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합의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지출을 850억 달러가량 줄여서 재정적자 규모를 230억 달러 감축하게 됩니다. 대신 시퀘스터의 자동 감축 대상에 해당됐던 일부 필요한 지출은 630억 달러를 늘려서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데요. 예산안 협상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테이퍼링 결정이 걸림돌 중에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 협상이 타결되면서 오늘 17일부터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서 이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예, 결국 양적 완화 이것이 전 세계 증시를 쥐었다 폈다 하는 중요 수가 1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1년째 계속되는군요. 이 정부가 강력한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예,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기업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스공사,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또 토지주택공사 등 12개 주요 공기업들은 내년 1월까지 강도 높은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부채는 올해 말 기준으로 520조 원, 평균 부채 비율은 245%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향후 4년간 100조 원에 가까운 빚을 줄여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도로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원가 보상률이 88.4%고요. 가스는 86.3%, 수도는 82.6%, 도로는 81% 등 원가보다 적습니다. 실제 전기요금은 지난달 21일에 평균 5.4% 인상됐고요. 또 어제 취임식을 가진 김학송 도로공사 신임사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통행료 현실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공기업들이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임직원 복지 비용을 줄이는 등 철저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는지 아니면 손쉽게 요금을 올려서 부채를 줄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 중소기업을 정하는 기준이 지금까지는 종업원수, 혹은 자본금, 혹은 매출액 이렇게 들쭉날쭉했는데, 예, 이제는 매출액으로
단일화 하게 됐다면서요. 이러면 중소기업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왜 피트팬 증후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줄어들게 네. 되는 겁니까? 예, 약간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예. 그 중소기업청이 어제 그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방을 확정했는데 그 주요 핵심 내용이 중소기업 2015년부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준을 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요. 또 5개 그 커다란 업종별로 그 매출액 기준을 400억에서 1,500억까지 그 적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해해 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지금 한 해 정부가 200개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약 10조 9천억 원의 그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해도 기업을 나누거나 또 채용을 꺼리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의 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중기청은 이번 범위 개편으로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속했던 684개사가 새로 그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그 중기 범위만 개편할 게 아니라 크게 보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사진. 예, 부동산이 침체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무더기로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도 있었습니다. 바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법과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취득세 인하 소급법이 그것인데요. 이번 법안 통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연 살아날까요? 시장의 반응 또 다릅니다. 강남권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한시적 감면 때보다 세율이 높다며 불만이고, 강북권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안의 효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이 늦게나마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다행이다. 이제 이것이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인데, 네. 일단 그 취득세 부분을 청취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6억 이하는 3%이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이상은 1%씩 영구 인하하는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네. 그리고 또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최대 3개층의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예, 그런 골자의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시장 반응이요? 네, 우선 시장이 좀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강남과 분당 이런 지역에서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만 놓고 보면 여기 해당되는 아파트 가격이 호가 기준으로 1,000만 원에서 한 2, 3천만 원씩 이렇게 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인하와 그다음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그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혜가 크죠. 예. 말하자면 취득세가 2%에서 1%로 적어도 절반 정도 감면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무래도 전용 면적 18평에서 25.7평, 그러니까 우리가 60제곱미터에서 이제 85제곱미터라고 말하는 이런 주택들, 수도권에 이런 주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니까. 과거 국민주택이라고 불리는 그 주택 이하죠? 그렇죠. 85제곱미터 이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6억 원 이하이고 면적 기준으로 보면 85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주택들이 이번에 취득세라든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의 주된 수혜 대상이 아닐까. 그리고 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좀 낡은 주택, 예를 들면 분당이나 평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강남이나 목동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가 다소 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막상 취득세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강남권 집들은 불만이더라고요. 이 대부분이 뭐 6억 원을 넘는 데다가. 네. 그리고 지난번 한시 감면 때보다 감면해주는 비율이 적으니까. 예,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현재보다는 과거보다는 이제 통과 전보다는 그 활성화가 되겠죠. 네, 활성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분위기가 개선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그 내용이 보면 6억 원 이하는 2%에서 1%로 그다음에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 이 구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이거는 그대로 현행대로 2%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면 현재 4%에서 3%로 1%포인트가 이제 인하되는 내용인데 문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권에 많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형 주택의 강남권에 소재하는 주택이 보통 현재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주택은 취득세 감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다음 예전에는 이제 9억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됐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뭐 9억 원 이하를 1%로 해달라 이게 시장의 요구였거든요. 예. 근데 야당의 반대 때문인지 이 6억 원 이하로 1%가 이렇게 정해졌고 이건 아마도 생초자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과 그 기준을 아마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연말까지 그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양도세 5년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기준도 역시 6억 원 이하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이번에도 그대로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네. 예, 이걸 빨리 좀 해달라. 그래야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취득세도 어느 정도 그 거래 활성화, 시장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세금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양도소득세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의 비율이 뭐 취득세는 이제 내려봐야 1%포인트 정도니까 사실은 세금 부담 면에서는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양도소득세는 일반 세율이 6%에서 38% 정도 되고 특히 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매우 높습니다. 2주택자가 50%, 3주택자가 60%니까요. 세계에서 사상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만 있는 중과 세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이 침체돼 있고 구매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도한 규제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쉽게도 이 두 개 법안은 통과가 정기국회에서 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취득세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만 가지고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취득세 인하로 인해서 그 혜택 보는 이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취득세는 전부 다 해당이 되죠. 우리가 이제 거래되는 물량을 보면 한 달에 한 10만 가구 정도가 전국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취득세 인하는 소급 적용이 되잖아요. 8.28 대책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가 정부를 발표가 했기 때문에 8.28 대책 이후에 주택 매매 거래를 한 주택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물론 예. 여기 증여나 상속은 제외가 되고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경매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한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아닌 상속 증여는 해당이 안 되죠? 네, 예, 그렇죠. 신축도 해당이 안 그다음에 되고요. 신축도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이 15년 이상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네.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0만 가구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한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은 한 2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은 시장에 주는 그런 충격, 그런 효과가 좀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건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회사들도 요즘 일감이 많이 줄었는데 많은 기대를 좀 가지고 있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네. 예,
예, 고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이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코코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예, 제 실수로 연결이 미끄럽지 못했습니다. 출발사 지금 3부였고요.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출발사 지금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예, 북한의 권력지형 변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일 체계가 강화됐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북한의 1인 독재 체제가 취약해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성택의 처형 여부를 비롯해서 온갖 추측 정보들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핵의 중요 정보를 쥐고 있는 장성택의 측근이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얘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정보를 분석해준 김흥광 NKG 시gen대 대표를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중앙TV 이 정치구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체포되는 장면
지난 월요일날 나오고 나서 이 추적 기사들이 마구 쏟아지는데요. 네. 우선 이 사안의 중대성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이 사안은 말이죠. 김정은 정권 2년 차 가장 그 중대한 정치적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북한이 이제 노동신문 논설에서 이제 발표한 것처럼 당을 반대한 지난 46년 만에 첫 이런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라고 규정했죠. 예.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TV를 통해서 자기 고모부 숙청의 이유를 확실히 밝혔어요. 네. 예. 거기에는 또 사자성어가 2개가 등장합니다. 동상이몽, 양봉의미. 네. 이 숙청의 근거가 합당해 보입니까? 네. 그럼요. 북한이 발표 내용에만 따라도 이 동상이몽 양봉의미는 예전부터 쓰고 있던 이야기죠. 예. 특히 56년 사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종파 분자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청산됩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제목인데요. 이번에 처음 46년 만에 이 이야기를 다시 하네요. 이번에 북한이 장성택에 들씌운 제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정치적인 어떤 반대 그런 행위, 그리고 또 이제 예하를 비롯한 탕진한 그런 행위,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야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겁니다. 예. 상당히 이게 가장 무거운 제명이고요. 나머지는 국가 나라 살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관과 단체들을 장악하고 나라의 자원분을 함부로 팔아먹었다. 헐값으로 팔아먹었다. 그리고 여성들하고 또 부정한 그런 거래들, 그리고 마약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참 재밌는 건 말이죠. 북한이 처음으로 자기들 고위 지도층이 마약을 쓴다는 걸 처음 이번에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처음이군요. 예, 처음 인정했어요. 엄청 쓰고 있거든요. 여성 문제하고 뒷골방에서 술판. 술판. 이런 것도 사실 처음이죠. 고위층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아주 사생활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뭐라고 할까, 망신을 줬다고 할까, 그냥 숙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 쿠데타 음모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하다 실패한 것 아니냐. 또 한편 외화벌이를 두고 반대파와 권력 다툼을 벌인 것이다. 이런 또 설도 있고요. 예, 지금 우리 김원광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상당히 너무 설들이 난무해서 참 혼란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사단을 벌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김정은은 1조 2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일단 장성택이라고 하는 일석이조. 돌 하나로 일석이조. 그렇죠. 장성택이라고 하는 자기한테 드리어 늘 붙어 다니는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 예. 그래서 자기가 1인 지배 체제를 확실하게 종결 짓고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 장성택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돈이 있습니다. 달러와 또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예하벌이 기관들을 독차지하는 것. 완전 차지해 제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는 것.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고 판단합니다. 예. 일석이조. 예. 네. 또 다른 사자성어군요. 네. 북한 매체에서 등장하는 이 태성 할머니. 네. 이건 뭡니까? 이번에도 다시 등장했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56년도에 북한에 있은 일한데 그때 종파라고 하는 박금철 김도만 이런 또 엄청난 종파라고 할까요? 김일성하고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김정일의 정면을 도전했죠. 예. 이런 종파 행위들이 이제 신문 언론들에 나오면서 아무도 잘 모르는 이 자강도 이 태성에 있는 한 노인이 여자 노인인데 김일성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수령님 얼굴이 많이 축같네요. 종파 분자들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 종파 분자들이 우리 인민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군님만 믿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뇌시켜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조작한 이야기군요. 조작일 수도 있고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번에 이걸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장성택이나 최고 지도부는 이렇게 뭔가 김정일을 양봉의미하고 동상이몽 해도 인민들은 믿는다. 또 그렇게 살라. 그걸 이제 종용하는 거죠.
결국 이제 백두가계 네. 이 유일 지배 체제 이걸 강조를 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네. 이 장성택이가 중국 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 언론에서 다 알려져 있고 또 중국에서도 지난번에 그래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에 네네. 그 대표단을 끌고 갔을 때 거의 섭정 대우를 해줬거든요. 네네. 또 시진핑도 장성택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올해 최영해가 들어갔을 때 아주 냉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중국과 아무런 교감이 없었을까요? 예, 지금 상황 봐가지고 뭐 중국이 딴짓거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후진타오가 2011년 5월달 김정일 일을 만났을 때 이 강하게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당신들 내치의 소통을 좀 하자라고 이제 했죠. 예. 결국 이번에도 내치의 소통이 안 된 결과입니다. 내부적 통치 상황을 알려달라는 건데. 예. 이런 북한이 이 10년 뒤에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그런 문제들 중국에 사전에 통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계획이 또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지극히 중국이 알리지 않고 저지른 일 같기도 합니다. 이 중국에 있는 장성택의 그 측근들도 전부 다 소환을 했는데 다만 지금 주중 북한 대사 지재룡이만 이 소환을 하지 그대로 놔두고 있죠. 예, 네, 앞으로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과 북한의 그 경제, 이건 뭐 문자 그대로 북한의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앞으로 여기에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는 초기에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강직과 또 뭐 풀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뭐 서로 이해관계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뭐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특별히 딴짓거리를 안 한다면 중국은 진과 같은 이 뭐 도로, 철도, SCO를 하고 그다음에 자원 부원들을 이제 입수하고 헐값으로 쌓아들어 이걸 계속하고 싶어 하는 거죠. 큰 변화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예.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장성택 최측근의 망명설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핵 정보 그리고 미사일 정보를 들고 튀었다. 또 비자금 관리 자료를 다 들고 튀었다. 이런데 이 한국과 지금 접촉이 돼서 한국이 관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외신에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일부 보도를 보면 우리뿐 아니라 이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이 첨예한 지금 첩보전이 북경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의 은신하고 있는 어떤 요인이 누구인지는 또 어느 소속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대체로 한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 설들에 따르면 그 사람이 군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군도 부부장급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행정부 당 행정부 요원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2경제 소속의 대단한 인물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얘기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지 결국은 이 사람이 아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으로 망명을 아마 종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으로 오겠다는 게 분명하다면 한국으로 올 수 있겠죠. 지난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예. 네. 장성택 숙청 당시에 관련 부대가 중국으로 대거 탈영했다. 그래서 이번에 압록강 위에 이 중국 진앙 군단 정강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대가 일단 중국으로 나왔다고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렇겠죠. 적어도 굉장한 조금만 인원만 와도 벌써 소리 나는데 전혀 소리가 없는 걸 보면 이건 지금 하나의 어떤 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이번 사건을 받아들이는 건 예전 같지 않다는 거는 이제 사실이죠. 문제는 이제 남북 관계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김정은에 대한 고칭을 생략을 하고 김정은이 권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공포 정치의 남북 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남북 관계는요 아마 대결과 아주 강경 국면과
또 유화로 아마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초반에는요, 이 뭐 당을 반대하는 그런 장성택 일파에 대한 어떤 숙청과 청산 이게 상당히 폭넓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군부도 어떤 뭐 행동을 취하든지 남쪽에 유화적인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일단 좀 모든 게 정리되고 뭐 김정은의 어떤 그 이런 행보가 다시 이어진다면 그동안 북한이 우리 남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새로 13개 특구에 대한 이제 공동 이런 협력 이런 것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죠. 북한으로서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상당히 그 강경하고 우리 남쪽에 대한 그 위협 수위가 높겠지만은 종당에는 결국은 협력과 이런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유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점쳐집니다. 예. 뭐 북한의 군부 온건파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덜 강경한 파는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 이 장성택이 사라지면서 이 군부 외에도 이 강경파로 다 채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더라고요. 예, 바로 그 대목이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성택이 자기 그동안의 어떤 그 쌓았던 권력 지반과 그리고 고모부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좀 강성으로 좀 무분별하게 놀 수 있는 젊은이 이제 좀 애송이 젊은이죠. 김정은을 좀 자제시키고 좀 29살이 어느 정도에 좀 이렇게 내리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진 북한. 모두가 아부아첨하고 젊은 이 앞에서 그냥 맹종맹동하는 이런 그 충성분자들로만 채워진다면 결국은 그 꽃비가 없는 꽃비 풀린 말처럼 어떻게 나올지 이게 참 그 위구스러운 장면이죠. 예, 또 그리고 주민들이 만약에 동요를 하면 이 주민들을 그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적에게 뭐 공격을 하는 그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지전 같은 것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뭐 재발이라기보다는 연평도 포격 이상의 어떤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려를 하던데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제가 약간 예측했던 것처럼 이제 상당히 강경한 그 시츄에이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도발이 이제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사건을 이제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북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과 같은 그런 김씨 왕족에 대해서는 그 일가에 대해서 전혀 이제 거론을 이제 불가했습니다. 이 거론만 하면 정치범으로 몰렸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고모부의 어떤 그 사생활을 폭로하고 또 그가 반당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김씨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은 요즘 장성택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많이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이 지탱해온 그 내구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김일성은, 즉 수령은 사람이 아닌 신이다라고 하는 허상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내부적인 그 불안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다.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북한이 결국은 그 모든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말씀하신 것처럼 도발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관심이 이제 북한이 지금 그 핵 경제 병진론을 그 내세우다가 이 경제 부분을 맡고 있던 이 장성택, 박봉주 중에 장성택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북핵 포기가 더 멀어졌다. 네. 예,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핵 포기는 장성택이 있으나 또 지금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저 독재 체제의 본성과 관련된 건데 저 본성은 핵을 필요로 하는 체제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요구와 공감을 정면 배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체제 안전을 이제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핵을 이제 제거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체제의 붕괴하고 연결시킬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북한이 더 위험해진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예간상 볼 때에는 상당히 1인 지배 체제가 다져진 것 같은데 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유연치 못하고 너무 부스러지기 쉽게 너무 이제
그 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상당히 이제 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예. 예, 허물어졌죠. 예, 남북 관계도 더 위험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락은 위험해진 상태죠. 예.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앞으로 북한이 안정을 찾으려면 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마치 그 요유작작한 이런 그 상황들. 뭐 장성택은 장성택이지만 일파가 청산이 될 때 자기들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한 시간 숙청과 청산 필요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포커스, 이슈 포커스 김흥광 NK지식인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그리움을 싣고 떠나는 기차여행, 산사여행, 전통 문화와의 만남, 문화유산 여행, 자연 관광 여행, 눈과 입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맛기행, 강원 영월 평창, 충북 제천 단양, 경북 영주 봉화와 함께하는 중부 내륙기행으로 힐링하세요.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A는 SK텔레콤.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분이 63.7%였는데 올해는 74%라는 것이죠. 계층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4%인데 작년에 82%보다 줄었다고 하는군요. 지역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2.2%, 그리고 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들은 66.7%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네 가지 큰 갈등들은 대체로 정치권이 증폭시킨 것입니다. 특히 이념 갈등은 정치권이 만들어낸 갈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념적 갈등을 겪을 정도로 정책적인 대립을 본격적으로 거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언하건대 보수주의를 아는 보수, 진보주의를 아는 진보, 자유주의를 아는 자유주의자들이 없다면 너무 심한 말이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